선생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아프다는 말도 못하겠고 외롭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괜히 집만 되는 것 같아서요. 이 할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노년에도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핵심 주제는 나이 들면 가족도 소용없다. 진짜 의지할 곳은 따로 있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소용없다고? 함께 늙어가는 남편이나 아내가 소용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나쁘거나 무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노인을 모시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노후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해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해요. 전화 한 통 받기도 조심스럽고 명절에 만나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가족에게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자식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바로 옆 동네에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건 건강 문제예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연락하기가 미안해서 혼자 택시 타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식들 직장에 피해 줄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젊을 때는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뭐든지 사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서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시대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겸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자신만의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즐겁고 대화도 편안하고 진짜 가족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반대로 자식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럼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5가지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돼요. 이 5가지가 있으면 가족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많은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 친구예요. 가족 말고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네 번째는 할 일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되는 그런 일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긍정적이고 당당한 마음가짐이요. 이 5가지만 있으면 정말 달라져요.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75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손뜨개 작품을 팔고 계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어서 용돈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80살에 동네 아이들한테 바둑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서 매일 찾아와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계시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나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겠어요? 내년에는 더 늙고 모레에는 더 늙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5가지는 정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에요. 거창한 이론이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해보고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 들어서 진짜 의지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만 제대로 갖춰 놓으시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 뻔한 소리를 왜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력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85살인데도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비가 와도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겨울에도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그 할머니 말씀이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몸이 굳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할아버지는 70대 초반부터 이제 늙었으니까 쉬어야지 하면서 집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정말 걷기도 힘들어지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결국 자식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비싼 헬스장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집안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사니까 대충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간단하더라도 영양을 생각해서 골고루 먹어야 해요.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이 빠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잘하셨는데 이웃들한테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고 계세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목공 기술이 있으셨는데 간단한 가구나 소품을 만들어서 파세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평생 해온 일이나 취미를 조금만 발전시키면 돼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 필요도 없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번 돈이 있으면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가족 말고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줄어들어요.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러다 보면 정말 외로워져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어디서 만나느냐고요? 방법은 많아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고 종교 활동을 해도 되고 취미 모임에 나가도 돼요.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은 가족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족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따르지만 친구들과는 순수하게 즐거움을 나눌 수 있거든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예요.
네 번째는 매일 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갈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점점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야 해요.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어요. 매일 일기를 쓴다든지 화분을 기른다든지 동네 청소를 한다든지 작은 일이라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해요.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하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할아버지도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또 어떤 할머니는 매일 손자 손녀들한테 편지를 써요. 요즘은 문자나 전화를 많이 하지만 할머니는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세요. 그 편지를 받는 손자 손녀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들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늙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해야 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정말 달라져요.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가족들이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의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셨는데 제 조언을 듣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뭔 일이야, 돈 달라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머니가 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는 하나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해야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할 일도 찾을 수 있어요. 또 할 일이 있어야 건강도 유지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특히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요즘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80살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구독자가 몇만 명이에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75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개인전까지 여셨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안 될 거야,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 대신 한번 해보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과 새로 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스럽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막막하죠. 하지만 한 걸음씩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건강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부터 매일 10분씩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한테 먼저 인사해보시고 날씨 이야기라도 나눠보세요. 그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져요. 경제활동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큰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이웃들한테 반찬을 만들어 팔아보시고 손재주가 있다면 간단한 소품을 만들어 보세요. 할 일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 취미생활을 해도 되고 새로운 걸 배워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마음가짐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평생 습관이 된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몇 달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한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 시작해야지, 좀 더 준비하고 나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만 그 도움이 의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도움을 받되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에게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든든한 기반을 만드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